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HTML, CSS 21번째 시간 태블릿 레이아웃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블릿 레이아웃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태블릿 레이아웃이 갖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헤더와 내비게이션 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헤더는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내비게이션에서 태블릿의 사이즈, 태블릿도 그 화면이 조그만 화면이 있는가 하면 태블릿도 사이즈가 큰 화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조그만 화면이나 큰 화면에 상관없이 모두 다 정보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비게이션 바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드에다가 미니멈 위드 값을 1000픽셀을 줘서 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완벽하게 숙지를 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나머지 부분, 컨텐츠 부분과 푸터 부분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난 시간에 헤더와 그 다음에 여기 좌측의 메뉴, 수직 구조로 된 좌측 메뉴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쪽 오른쪽 부분 컨텐츠 부분과 다음에 아래쪽에 푸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로 넘어가서 소스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오픈을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태블릿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건상 태블릿을 여기서 동영상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일단 확인을 하는 것으로서 만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브라우저를 이렇게 실행을 시켜 놨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요 헤더 부분과 내비게이션 좌측 메뉴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제 컨텐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자, 소스의 HTML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헤더 이 부분 했었고요.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쪽 했습니다. 다음에 랩으로 감싸져 있는 커다란 덩어리, 사이트의 결과물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전부 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중에서 좌측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컨텐츠 랩 이 부분하고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푸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컨텐츠 랩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다음에 그 안에 다시 컨텐츠로 감싸져 있고요. 그 안에 div 태그로, 디비전 태그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실제 결과물에서 어디까지냐면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큰 글자나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끝에까지의 내용들입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커다란 글자가 있어요. 요거는 h1 태그를 이용한 거고요.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오른쪽으로 텍스트가 쭉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아웃은 어떻게 만드는지. 자, 밑에 보시면 반대예요. 이미지가 오른쪽에 들어가고 텍스트가 왼쪽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이미지가 위에 있고요. 그냥 블록 타입으로 아래쪽으로 상하 구조로 이렇게 아래쪽에 글자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일단 아이디가 컨텐츠 랩이고 컨텐츠예요. 그 안에 큰 덩어리 하나 있고요. 또 큰 덩어리가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합니다. 자, CSS 스타일 시트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컨텐츠 랩이 플로트 레프트로 일단 되어 있대요. 자, 컨텐츠 랩과 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디비전 태그가 어떤 거냐면 내비게이션 LMB였죠. 얘가 결과물에서 이쪽 메뉴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랩은 어디? 이쪽 오른쪽 부분 전부 다죠. 그래서 얘를 플로트를 레프트를 줬어요. 레프트를 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봤던 LMB 쪽도 레프트를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디비전 태그를 썼기 때문에 상하 구조로 돼야 되지만 플로트 레프트를 이용해서 수평 구조로 메뉴와 그 다음에 컨텐츠가 이렇게 수평 구조로 배치되는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가 여기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메뉴 이쪽이 250픽셀이었어요.
250 픽셀이죠. 자, 근데 컨텐츠는 그냥 100% 다 쓴대요. 자, 단위를 보면 퍼센테이지네요. 100%다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100%다 쓰는지 이제 좀 이따가 태블릿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건데요. 좀 이따가 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는 FFC 이렇게 약간 옅은 노란색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마진 라이트 250을 줬죠. 자, 이게 왜 250이냐면, 자, 위드가 일단 100%죠. 100%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브라우저 끝까지 여기 100%죠. 근데 컨텐츠가 이 100%를 다 쓰지 못하죠. 왼쪽에 내비게이션 바로, 메뉴 바로 이렇게 이쪽이 250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진 라이트 250을 주는데 음수를 준 거예요. 자, 마진이란 것은 어떤 요소의 바깥쪽에 공백을 해당한 수치만큼의 공백을 주는 거죠. 자, 음수를 줬어요. 음수를 줬다는 얘기는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으로 250을 여백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즉, 자, 보시면 원래는 100%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부 다 차지하겠죠. 근데 메뉴가 250을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얘를 오른쪽으로 여기서 오른쪽으로 250 이 내용물을 더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잊어버린 여기서 그 면적을 놓친 250을 이쪽에서 250 다 쓰는 거죠. 그러면 100%가 되겠죠. 그죠? 자, 일단 그러면 브라우저 바깥쪽으로 250을 더 쓰겠다고 해서 100%를 맞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것을 구성하는 컨텐츠 랩에다가 마진 라이트 250을 줬는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안에 바로 이런 요소들이 들어간 게 아니라 HTML 태그를 보면 컨텐츠 랩 안에 다시 한번 컨텐츠 태그로 디비전 태그로 감싸주고 있죠. 그래서 컨텐츠 랩 안에 컨텐츠 태그를 보면 여기에 패딩 라이트에서 270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거 술치 일단 250으로 놓고 볼게요. 자, 25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100%를 다 쓰고 싶은데 여기가 일단 이쪽이 250을 먼저 쓰니까 250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워 넣기 위해서 마진 라이트를 음수값을 줘갖고 마이너스 250을 줬어요. 그러면 내용물 입장에서 보면 250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250을 더 이쪽으로 가서 여기까지 내용물이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자, 근데 브라우저 바깥쪽까지 이렇게 100%다 차지하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글자가 브라우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패딩 라이트를 250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글자가 나갔다가 패딩 라이트 250을 만났으니까 다시 안쪽으로 내용물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라우저 안에서 이렇게 브라우저가 조그마던 크던 모든 것을 비율로 100% 비율로 해서 다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50을 주면 돼요. 이쪽이 250이니까 패딩도 마진 라이트도 200 마이너스 250 그러면 패딩도 250을 주면 되는데 여기 부분에 패딩 값이 들어가 있죠. 약간 공백이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얘를 270을 주고 레이아웃을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깥쪽에다가 마이너스 250을 줬다는 거는 내용물이 바깥쪽으로 원래 사이즈보다 더 넓게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브라우저가 한계가 있죠. 끝나는 점이 있어요. 그럼 글자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가지 못하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기 위해서 100%다 쓰긴 쓰는데 끝내기 위해서 글자를 다시 안쪽으로 250 들여보내기 위해서 패딩 라이트를 270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바깥쪽에 감싸고 있는 마진을 갖다가 음수를 주고 안쪽에 있는 걸 갖다가 다시 패딩을 줌으로 해서 100%를 다 쓰는 거예요. 왜 100%를 다 써요? 태블릿이라는 화면의 특성상 조그마한 태블릿도 있지만 화면이 커다란 태블릿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100%로 놓고 써야 되는데 100% 놓고 쓰다 보니까 메뉴 이쪽에 250을 차지하고 있어서 글자가 잘릴 수가 있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진 라이트의 음수와 패딩 라이트를 이용해서 그것을 막아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랩 태그 안에 이제 컨텐츠 안에 또 div가 있대요. 컨텐츠 들어가 볼게요. 컨텐츠가 여기죠. 여기 안에 div가 이렇게 있죠.
자, 요거 하나들 이제 봅니다. DI가 요겁니다. 요 디비전이 요 한 덩어리, 또 이 한 덩어리, 또 밑에 한 덩어리. 자, 그래서 디비전에다가 마진 바텀 40픽셀, 각 디비전의 밑에 아래쪽에 마진을 40픽셀씩 지금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도 사실 들어간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덩어리가 어디예요? 여기 첫 번째 덩어리 이 덩어리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가 이 부분이겠고요. 다음에 세 번째 덩어리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 코드가 거의 비슷한데 세 번째 덩어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덩어리를 보면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HTML 구조가 이미지가 나오고요. 여기 이미지가 나오고요. 처음에 H1 태그도 보이고요. 이미지가 나오고 다 P 태그가 나옵니다. 다 H1 태그, P 태그 다 블록 태그죠. 블록 타입이죠. 그래서 상하 구조로 이렇게 나열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인데 세 번째 img 이미지 태그에는 아무 속성도 없어요. 자, 그리고 P 태그 문단 태그의 첫 번째 라인에 첫 번째 퍼스트 라인 문자 선택자죠. 문자 선택자 첫 번째 라인에 폰트 사이즈를 1.5배 키웠고요. 컬러를 F25505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의 색상을 이렇게 주황색으로 변경을 한 거고요. 퍼스트 레더 첫 번째 글자죠. 이 첫 번째 글자는 폰트 사이즈를 1.5로 해갖고 더 키웠어요. 자, 요거는 뭐 별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미지 태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 구조를 이렇게 쭉 H1 태그, 이미지 태그, 밑에 P 태그. 단지 P 태그에는 문자 선택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 퍼스트 레더, 퍼스트 라인을 이용해서 속성을 변경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거 먼저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세 번째하고 내용은 거의 동일해요. 이미지 태그, P 태그 나오고 문자 선택자 나오죠. 근데 이미지에 플로트 레프트를 줬어요. 자, 볼까요? 자, 플로트를 레프트 조건이 왼쪽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플로트를 가지고 주로 이용하던 거는 ULLI 리스트 타입 태그에서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구조를 수평으로 바꾸기 위해서 플로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드에다가 플로트를 주면 그 다음 거도 그 옆으로 와서 레프트 정렬이 딱딱 되는 거죠. 붙는 거죠. 즉 수평 구조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미지에다가 레프트를 줬어요. 그러면 이미지 다음에 누가 와요? 이 P 문단이 오죠. 문단 태그가 오죠. 그 문단 태그가 글자 옆으로 이렇게 나열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플로트의 기능이 이런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태그예요. 근데 그걸 약간 응용해서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메뉴를 수평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에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이미지에 플로트 레프트를 줬고요. 다음에 패딩 라이트 20픽셀을 줬습니다. 이미지 이쪽에 패딩 값을 20픽셀을 줬다는 얘기겠죠. 다음에 P 문단 태그에서 첫 번째 라인의 색상, 그 다음에 크기, 색상과 크기 변경을 해줬고요. 다음에 퍼스트 레더 첫 번째 글자죠. 첫 번째 글자도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 넣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단락하고 첫 번째 덩어리하고 세 번째 덩어리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차이점은 플로트 레프트 정렬을 숲직 구도가 아닌 수평 구조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응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첫 번째 거는 이미지를 왼쪽에 놓고 글자를 그 옆에 놨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니까 이미지가 이번에 오른쪽에 나와요.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오고 글자가 그 옆에 나오죠. 그래서 이미지를 오른쪽에 넣기 위해서 이미지 플로트 속성을 라이트를 주고요. 패딩 레프트 이번에는 왼쪽에 20픽셀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퍼스트 라인, 퍼스트 레더 문자 선택자를 이용해서 글자 키우고 글자의 색상도 변경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3번서부터 시작을 해서 덩어리 3번, 2번, 1번의 덩어리 여러분이 잘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웹문서 보다 보면 이런 구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요거보다 약간 더 난이도 높은 거는 아까 방금 살펴봤던 거 100%를 다 주는데 왼쪽에서 쓴 만큼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감싸고 있는 녀석에는 음수값에 마진값을 주고 안쪽에 패딩 값을 다시 줘서 글자를 다 화면상에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하고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덩어리는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따지고 보면 별로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덩어리는 결과물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 이런 내용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네 번째 덩어리의 HTML 구조를 보니까 자, 이거죠. 자, 그래서 ULLI로 해서 LI 리스트가 하나, 둘, 셋, 네 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다 뭐예요?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덩어리에는 div 태그로 해서 글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와 이 글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평 구조로 되는지, 원래 LI는 수직 구조죠. 그래서 수평 구조로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CSS를 보기로 합니다. 먼저 UL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고요. 패딩은 10픽셀 10픽셀 줬고요. 다음에 보더 탑 위쪽에 보더, 아래쪽에 보더 다 대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점점 점선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다음에 li, 여기서부터 중요하겠죠. li 요소들을 플로트, 레프트 다 왼쪽 정렬을 시켰어요. 이거를 준 순간 어떻게? 수직 구조의 li, 리스트 아이템들이 수평 구조로 바뀌어서 다 옆으로 쭉 나란히 배열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네 번째 요소, nth 차일드. 자, 구조 선택자를 이용해서 첫 번째 요소는 가로가 150에 마진이 오래요. 즉, 요 사이즈 가로가 150에 마진 상하 좌우의 마진이 5픽셀씩 들어간 겁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다 똑같아요. 위드값 150, 마진값 50 준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글이죠. 글인데 디비전 태그로 이루어져 있었죠. 아까 디비전 태그로. 자, 그래서 네 번째 태그에 자, 자손 선택자네요. 네 번째 li 요소에 바로 밑에 있는 자손 선택자 div에는 패딩 레프트 왼쪽에 10픽셀을 줘라. 즉 왼쪽 여기에 10픽셀을 준 거고요. 다음에 패딩 라이트 400픽셀을 줬어요. 아, 여기다가 패딩 값을 줬는데 왼쪽에는 10을 주고 바깥쪽 이쪽 라이트에는 400픽셀을 줬어요. 자, 이 400픽셀 왜 줬을까요? 자, 위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죠. 위드 값을 100% 주고 글자가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진 라이트 250, 패딩 270 줬죠. 그거 똑같은 구조입니다. 자, 얘를 감싸면 이 div를 감싸고 있는 게 이 윗부분 태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마진 라이트 480은 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얘가 150, 150, 150이죠. 그러면 450이죠. 450에 패딩 들어간 거 마진 들어간 거 감안을 해서 위드를 100%를 주는데 마이너스 450을 해야 되겠죠. 글자가 밖으로 튕겨나온 걸 막기 위해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마이너스 480 픽셀을 주고 그 안쪽에 있는 요소에 패딩 라이트를 480 픽셀을 줬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죠. 이제 나머지 부분 클 때는 큰 만큼 다 쓰고 작을 때는 작은 만큼 다 쓰겠죠. 면적을 좀 이제 두 번 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한 거냐면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이 태블릿이 이렇게 조그만 태블릿이냐 아니면 큰 태블릿이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달라진 것을 다 쓰기 위해서 위드 값을 우리가 100%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0%를 주자니 먼저 나온 녀석들이 벌써 450이라는 최소 450 픽셀에 이만큼 면적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100%를 주면 글자가 밖으로 튕겨나가 버려요. 태블릿이라고 생각하면 태블릿 밖으로 나가버리면 글자가 안 보이겠죠.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마진 라이트 위쪽에다가 마진 라이트로 480 픽셀을 주고요. 다음에 글자가 튕겨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안쪽에다가는 패딩 라이트 480 픽셀을 우리가 준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div의 문자 선택자 이용해서 퍼스트 라인과 퍼스트 레더가 존재하고요. 퍼스트 라인에는 1.5의 색상을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를 약간 키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번째 덩어리도 100% 위드 값을 100%를 활용해서 태블릿이 작은 사이즈 또는 큰 사이즈에 맞춰서 그때그때 정보가 잘리지 않고 가려지지 않고 전부 다 화면에 출력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터가 남았네요. 마지막
하단입니다. 하단은 다 쓰고 있네요. 그래서 구조를 보면 자, 푸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문단태가 있고 카피라이터 2,000하고 쭉 나갑니다. 뭐 별 특별한 어려움 없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시킨 거 보니까 여기 보시면 예,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줬고요. 그 다음에 높이 100픽셀, 그 다음에 패딩 위쪽에서 40픽셀 떨어진대요. 이 40픽셀이 없으면 위쪽에 카피라이트 글자가 위쪽에 딱 붙어버리겠죠. 위에서 40을 띄어서 여백을 줬습니다. 예. 자, 그러면 푸터는 별 내용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컨텐츠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100% 이게 지금 이제 브라우저니까 여러분이 약간 이해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태블릿이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요. 똑같은 웹사이트를 접속을 했는데 좀 이렇게 작은 사이트에서 태블릿이 보통 이렇게 이만하죠. 요런 사이트에서 요런 태블릿 접속했을 때 또 정보가 잘림 없이 다 보여야 되고요. 아니면 태블릿 좀 커요. 그래서 태블릿이 커요. 크면은 큰 나름대로 글자가 꽉 차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 텅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꽉 차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위드 값을 100% 주는 거예요. 근데 100%를 주자니 먼저 이쪽에서 사용한 250 픽셀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진 음수값과 패딩 양수값을 이용해서 그것을 커버해 놓는 방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다시 한번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본문 제작, 컨텐츠 제작은 이런 방식, 두 가지 방식 여러분이 다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시고요. 푸터는 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과 오늘에 걸쳐서 태블릿 PC에서 활용되는 기본적인 레이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이제 면을 계속 쪼개 나가면서 여러가지 정보들, 여러가지 레이아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태블릿 PC만이 갖고 있는 조금 특이한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를 하시면서 리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